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KB 시세, 그리고 6월 12일자 기준으로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정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저점이라는 거. 거래 절벽이었던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초가 그랬습니다. 작년 상반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차 반등을 했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면서 소강 상태였죠. 그리고 다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2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송파구 아파트인데요. 언제나처럼 잠실, 엘리트와 헬리오시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범강남권으로 또 다시 마용성으로. 그 다음은 어딘지 아시죠? 네, 노도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강세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노도강이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 전환한 강북구에 이어서 지난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에는 노원구와 도봉구도 합류하면서 모처럼 노도강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2021년 신고가를 경신했다고도 합니다. 지방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아직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충남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특히 대구와 부산은 회복의 기미가 아직 요원하네요. 반면 경기도는 서울 아파트의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27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하나가 상남차 찾아왔습니다. 40 정도가 된 늦가기 신혼부부였는데 청주 쪽에 대뜸 집을 하나 사면 어떻겠냐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좋은 거는 알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자금적인 부분이겠죠. 여유가 많지가 않다 보니 자꾸 지방 아파트로 눈길이 간다면서 의논을 해왔습니다. 네,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양도세 실거주 의무가 서울 4개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진 요즘에 지방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기가 아주 좋은 시기잖아요. 막말로 전세 한 2년 정도를 돌리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제 후배는 청주 사람도 아니었고 또 직장도 그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청주 아파트를 사야 하나요? 직업상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저 청주 근처에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청약을 권하고 싶지만 아이 계획은 없어서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4억 원 중반 이내 청주 아파트 30평대와 가격이 비슷한 경기도의 20평대 아파트를 찾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굳이 지역을 꼭 집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과 가깝거나 자족이 되는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에 4억 원대 아파트가 거의 없죠. 저는 평택을 추천했습니다. 지제역이나 고덕 신도시에 그 가격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직접 임장을 가서 좀 한번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평택인지도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4년 정도쯤 전세를 주고 나서 그 전세금으로는 청주든 어디든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알려주면은 그 다음은 본인 몫이겠죠. 누군가는 인구 소멸로 집값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소리는 정말 90년대부터 참 지겹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전국이 다 함께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40대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제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로 가볼까요?
최근 KB 시세입니다. 네, KB 시세표는 6월 7일 기준인데요. 보시다시피 큰 변화 여전히 없고요. 푸르지오에서 약간의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거래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이 물건 역시 제가 그동안 언급을 몇 번 해드렸던 물건이었는데요. 저층의 남향 물건이었습니다. 그 해당 층에는 그 세대 딱 하나만 있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세대였고요.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았던 물건이었습니다. 8억 4천에 이제 호가가 나와 있었는데 조금 조정이 돼서 8억 한 2천대에 거래가 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승한예대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층 이상의 물건이었습니다.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물건이었고, 이제 팔고자 하는 이제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적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억 1천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편한세상 자이에 있는 30평.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편한세상 자이 30평 괜찮은 물건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건 역시 입구에서 좀 가까운, 또 역하고 가까운 동의 물건이었고, 10층 아래 저층이었긴 하지만 층도 되게 예쁘게 이제 단지 조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보시는 분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살고 계신 분이 팔고 다시 이제 전세로 앉게 되는 점유 개정의 케이스였는데요. 역시 7억 5,500에서 또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마다 잘 이제 보시게 되면 34평 중에도 8억대 초반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30평 같은 경우는 7억 5,500에서 접근할 수 있는 7억 5,500이나 7억 6천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별로 세세한 조건은 어떤지, 또 실제로 분위기나 조망은 어떤지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별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정리되어 있는 표 함께 보시죠. 이편한세상 자이입니다. 24평이 7억 거래, 이제 좀 전에 거래가 된 건데 이제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자, 30평에도 7억 5천짜리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자, 전세는 이렇게 갱신권, 신규 계약은 30평, 34평에는 없었네요. 자, 이편한세상 다산입니다. 30평에 4층이 7억 3,800에 거래된 건 올라왔어요, 새로. 또 이제 34평에서는 10층 A타입에서 8억 1,500 이렇게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전세나 월세는 이 정도 선에서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9억 거래가 또 올라왔네요. 5월 달에 거래가 된 건데 9억 거래가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는 이렇게 갱신권이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고.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네, 30평이 7억 7천 거래 올라왔고요. 이 이후로도 7억 7,500 거래도 또 하나 올라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의 거래가가 또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갱신권이 이렇게 있었고 34평에 4억 6천 거래 올라왔고요. 월세는 없었고요.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네, 거래량이 많죠. 지금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82 타입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의 74 타입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면의 만족도라든지 넓이감, 공간감, 그리고 단지의 어떤 밸런스를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2 타입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하실 때 꼭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7억 5,700 거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쭉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이렇게 갱신권도 있고 신규 계약 있고 84 타입에도 또 전세 계약권 올라왔고요. 월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한 주간은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는데 그 단지 대장단지답게 34평도 10억을 넘기고 있고 가장 큰 단지는 12억을 넘기는 그런 실거래가들을 최근에 보여줬죠. 자, 전세 거래는 이렇게 41평에서 한 건 있었고 43평에서 한 건 있었네요.
자, 다산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꽤 거래량이 좀 많은 단지죠. 최근에 8억 6,700거래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서 제법 높은 거래가이죠. 자, 그다음에 8억 1천 물건들. 이런 8억 1천 물건들은 조금 팔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던, 세입자분이 요때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금융 비용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계획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전월세는 없었고요. 유승환네들 센트럴입니다. 네,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8억 2천 거래,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전세는 이렇게 갱신건이 꽤 많았네요. 신규 계약도 5억 있었고요. 30평 월세와 34평 월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최근에 아직은 실거래가 올라온 거는 없는데 9억 중반의 실거래가 된 거 올라올 거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세 계약 이렇게 30평도 올라왔고 4억 7천 두 건이네요. 그 다음에 34평 그래 있었습니다. 이 편의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매매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34평에 전세 거래 있었고, 아이파크입니다. 자, 8억 7천 거래 또 한 건 올라왔고요. 34평에 직거래가 하나 있었고, 자, 전세는 이렇게 5억에서 5억 5천, 그다음에 갱신건이 하나 있었고요. 유승한애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거래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는 이렇게 갱신된 거, 큰 평수가 갱신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월세는 요 정도. 34평이네, 1억에 180. 한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 오랜만에 1층 전세 거래에 올라왔네요. 이건 테라스가 있는 세대인 거죠. 네. 자, 지금입니다.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네, 7억 9천, 7억 5천 5백. 이렇게 또 매매 거래 올라왔고, 월세는 이렇게 갱신건과 신규 계약 있었고요.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8억 3천, 8억 1천. 갱신된 전세가가 있었고, 월세가 있었고. 자, 금강 1차에서는 8억 4천 거래가 또 올라왔는데요. 조망이 되게 좋은 집이었고, 층수도 좋고, 그래서 이 지금지구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물건들이 또 조금 더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갱신된 건 전세 있었고요. 자, 신한이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포레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실거래가의 모습을 보이네요. 7억 7천 3백, 8억 거래까지 있었고요. 전세와 월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한이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네, 7억 4,300, 7억 3,300, 7억 5천, 7억 중반대 거래가 또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제법 이 7억 중반대 거래량이 제법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금액은 이렇게 4억 4천, 3천 갱신건, 그 다음에 월세 거래 있었고요. 센트럴 에일리넷들입니다. 8억 거래가 올라와 있어요. 직전에 있는 거래보다는 제법 더 높은 거래가로 실거래가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월세는 없었고요. 자, 푸르조입니다. 21평의 거래가 계속 올라오네요. 5억 4천도 올라왔고, 자, 24평은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계속 6억 2천, 3천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요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C타입이더라고요. C타입도 6억 2천까지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4억과 4억 3천까지도 거래가 되고, 월세 거래 이렇게 되고 있네요. 다산 신도시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남양주 촌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뭐 그리 비싸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격들은 전 고점에 대비해서 약 80% 정도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도에 이럴 때에도 또 그 이후에도 남양주를 너무나 잘 안다고 했었던 제 친구조차도 초창기에 이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이 3, 4억도 너무 비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공사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 어지간한 경기도일지라도 분양가 5억 원 정도 아래로는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물며 서울 지하철이 들어오는 이 역세권 아파트라면 적정한 시세가 과연 얼마일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월 4천 건을 넘어서고 5월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좀 더 꾸준히 보셨던 분이시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거래량이 약 한 6천 건, 월 6천 건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본격 상승이다라고 보아도 된다라는 것. 물론 이제 확인 후에 매수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에는 좀 유리한 반면에 일종의 지각비를 좀 더 내야 하겠죠. 얼마 전에 그 청주 아파트 그 상담을 하고 돌아가던 후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그 후배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뭔가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싶었는데요. 집을 사는 일은 예나 또 지금이나 힘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참 쌌었을 때도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용기 한 스푼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